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깜깜해졌는데. 허브 어때요? 허브? 아 괜찮아. 항상 아침에 나와서 이때까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약간 시험 봤잖아요. 누군가는 잤잖아. 네? 누군가는 잤잖아. 얘이 새끼 안 잤다고. 니 자 때문에 잔다는 그게 막 한 3시간 동안 푹 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다가 한 10분, 20분 남을 때 잤다 이런 거지. 얘 아까 저한테 1시간 갔다 왔어. 수학 시대 1시간 남. 안 해. 자, 아까 진리집합이라는 내용을 했잖니. 그랬나요? 조건이 참인 원소들을 모두 모아놨을 때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이제 명제에서 쓰는 집합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발예하고 예야. 얘는 뭐니? 예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하면은 그 논리에 맞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봐.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논리가 참이야. 그 참인 논리에 맞는 원소를 골라내는 거야. 수학에서. 이 예라는 얘기는 참이 되는 원소를 골라내면 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발예라는 건 뭘까? 반대. 거짓. 그 주어진 논리가 거짓인 이유인 거야. 거짓인 이유에 해당하는 원소를 발예라고 얘기를 해. 자, 아까 참일 때는 P이면 Q이가 얘가 참이야. 그럼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어서 참이었던 거야? P가 Q의 부분.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었기 때문에 참인 거지. 그러면 얘의 얘는 어디의 원소야? Q의 원소. 진짜? 아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P의 원소면은 Q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P의 원소죠. 그렇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유를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P의 모든 원소가 얘야. 하나만 되면 안 돼. P에 있는 모든 원소를 들어줘야 얘 집합이 탄생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아니야. 그럼 이건 거짓인 거지. 이유는 뭘까? 부분집합이 안 돼서 그럴 거 아니야. P가 P의 없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아니어서 그러지. 그럼 얘는 뭘까? Q에 있는 그럼 얘는 얘라고 해 안 해? 발레. 그지? 발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디엔 있는데 어디엔 없는? Q에는 있는데 P에는 없는. 진짜? Pn에 있는데 Q.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었던 이유가 뭔데?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어서 그러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 예. P에는 있는데 Q의 원소는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Q에 어디 있는 거야? 네? Q 입장에서 Q의 원소가 아닌 거지. 네. 그럼 Q의 무슨 집합에 있는 거야? 여집합. 그치? 이해됐어? 그럼 이고라는 논리는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이거면은 이거. 교집합이지. 네. 그럼 얘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P 교집합, Q 여집합, 맞아?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었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뭐라고 하지? 차집합. 차집합.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의 각 원소 하나라도
예를 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발예가 되는 거야. 근데 발예 집합을 말해라. 그럼 뭐를 말해야 돼? 피차 집합 Q. 발예 집합 말해라. 피차 집합 Q. 근데 발예 들어라. 제 원소 중 하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발예라는 말과 예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자, 참임을 밝히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P가 Q의 부분집합임을 보이면 되지. 그럼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의 원소임을 확인해주면 되지. 거짓임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아닌 걸 보여주면 되지. 그치? 아닌 얘를 보여주면 돼. 발예를 들어주면 돼. 얘 때문에 안 돼. 3! 걔 때문에 안 돼. 이해됐어? 그리고 발예를 들어서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주의사항이 생기는 건데 참임명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거잖아. 수학적으로 진리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부분집합 관계를 확인해주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실제로는 수학적 논리로는 얘도 쓰지만 이게 원칙이야. 저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니? 왜 참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야. 실제로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참이야 라고 밝혀주는 작업. 근데 이것도 증명법에 들어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참인 거야. 그게 증명법이야. 이해됐어? 근데 계산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참임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거짓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얘기지. 거짓 명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뭘까? 하고 봤더니 첫 번째 관계가 마찬가지로 부분집합 관계 확인해주면 돼.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맞아 안 맞아?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가정의 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서 거짓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돼. 그게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야. 또는 식을 변형해서 얘가 못 나와 라고 밝혀주는 작업도 직접 증명에 들어가. 근데 거짓인 것을 밝히는 방법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야. 뭐? 그 계산. 응. 방금 했잖아. 발레. 발예들기. 집중해야 돼 지금 저 미치겠네. 거짓임을 판단하는 것 중에는 발예를 드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게 제일 어려워. 왜요? 야, 거짓임을 알아야 발예를 찾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시오. 왠지 거짓인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거짓이야. 그래서 발예 찾을 거야? 거짓임이 확인됐으니까 발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판단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근데 너네가 어디서 수업을 들어보든 웬만한 선생님들은 거짓 명제 판단을 다 발예로만 찾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웬만한 해설서에도 다 발예가 제시돼 있어. 발예가 있어서 거짓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 하게 돼? 그렇게 알게 되죠. 발예를 들어서 거짓을 판단하는 거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게 돼. 거짓임이 판단됐기 때문에 발예를 들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거지. 그렇죠. 이해되니? 자, 이게 왜 거짓이야?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발예가 있으니까는 거짓일 것 같아요. 그 발예를 열심히 막 찾으려고 그래. 근데 참이었어. 그럼 발예 안 나오지. 아니 저는 그런 적 있는데. 야, 너네들이 그렇게 푼다니까?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풀어. 웬만한 선생님들도.
선생님 이거 이 명제가 거짓이에요? 1 넣어봐. 이거. 왠지 거짓일 것 같은데? 이거 참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서 막 열심히 발레 찾고 있어. 내가 실험한 결과야. 내가 학원에서 옛날에 물어보면은 1 넣어봐, 그냥 0 넣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실험한 결과니까. 선생님 실험을 하셨어요? 선생님들끼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운 명제가 있어.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딱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왠지 거짓 같은데요? 하고서 막 열심히 발리를 찾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어려운. 너무 광범위하니까 집합이. 그렇지 않아? 그렇죠. 발레 집합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거짓임이 판단됐으니까 발레 집합이 잡힌 거고 발레 집합의 원소를 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거짓임이 판단도 안 됐는데 발레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약간 증명 단계네, 증명 단계. 그래서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참인 것도 증명, 거짓인 것도 증명이에요. 알겠어? 예. 참도 증명, 거짓인 것도 설명을 해서 왜 거짓인지 이유를 발리를 드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그게 연습이 됐어.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느냐? 웬만한 명제는 딱 보면 이거 왠지 거짓일 것 같아. 가 보여. 자 그럼 너네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학을 보이게. 앵간히 했던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앵간하면 이거 왠지 거짓인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발레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낚여. 선생님들도. 어려운 문제는. 자 문제는 뭐야? 그 선생님들은 그 방식이 그러니까 발리를 들어서 거짓임을 밝히는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또 잘못 배우는 거지. 그럼 너네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 그리고 졸업해서 또는 과외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역할을 했어. 근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임을 밝히는데 밝히는 게 아니라 거짓임을 밝히시오거든? 그럼 밝혀야 되는데 밝혀진 거를. 거짓이라고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발레를 찾으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애들한테 다시 또 그렇게 가르쳐줘. 악순환이죠. 뭔 말인지 알겠니? 뭐 해야 돼? 참도 증명, 거짓도 증명.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왠지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어. 진짜 고난도 문제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야? 그때는 발레 들어서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엔 뭐 해야 돼? 다 설명인 거야. 참이 되는 이유도 설명, 거짓이 되는 이유도 설명. 알겠어? 그럼 설명 방식은 이 두 개. 증명하는 방식도 이 두 개. 참인 거 보이는 것도 이 두 개. 거짓도 이 두 개. 내용이 달라? 내용 달라? 똑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발레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어? 어느 정도 일정 경지에 올라가서 그때보단 발레 들어도 돼. 왜? 참인지 거짓인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니까.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는 지금은 출제가 안 돼요.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합답형 문제라는 게 있어. 합답형 문제. 그냥 참것을 고르는 문제.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금 너네 입장에서는 뭐 기억, 니은, 디귿? 그거. 네. 그 정도. 동그라미 쓰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 고르는 거 있잖아. 지금 보기형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니은 그렇게 써 있잖아. 예전에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야. 다 문장이야. 명제고. 지금은 그냥 풀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면 예전에는 그냥 명제. 그 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 틀리지. 어려운 건 아닌데 오답률이 높아. 그럼 수능 등급컷이 원점수가 내려가지. 그래서 예전에 수능 1등급 컷이 막 70점이기도 그랬었어.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제 뭐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애매해서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예 그냥 다 빼버렸다. 그게 다 어디에 관련돼 있는 거야? 여기. 몸빨 게임이네요. 그러면. 아니지. 저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애들이 참인 것도 증명하고 거짓인 것도 증명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인 거는 증명하는데 거짓인 것은 발리 찾기로 배우니까 참 거짓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발리를 찾고 있더란 얘기야. 거짓인 걸 증명해 본 적이 없어서 거짓인 거를 이유를 밝혀본 적이 없어서 고1 때부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아 당연하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거짓인 것도 증명해라고 말하는 수학 선생님이 전국에 아마 10손가락 안에 꽂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 다 포함해서. 그냥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짓인 것도 뭐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알겠어? 예. 그거 잊지 마.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적어놔 빨리. 페이지 찾은 거. 이거 9페이지 쪽에다가 적으면 될 거야. 예. 참고제자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제 남은 섹션은 논리 변형, 논리적 변형, 말장난 하는 섹션 하나랑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 그 섹션 하면 명제에 대한 한 파트가 끝나고요. 그럼 이제 명제와 증명 파트가 남게 됩니다. 그 증명이 제일 싫어요. 그거. 안 해보니까 그러지. 네?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증명을. 아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증명을 자꾸 해보면은 증명이 더 쉬워. 결론이 나와 있잖아. 답을 알잖아. 답 주어주고 설명하라는 건 얼마나 편해. 네? 그냥 설명 주고 답 찾아 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평소에 푸는 문제가 그거잖아. 풀어봐. 답 구해. 근데 증명은 뭐야? 답 이거야. 설명해봐. 풀이해봐. 얼마나 고마워.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편하지. 결론이 남아있는데. 너네가 문제 푸는 거 답을 몰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돼. 내가 잘 풀었는지 잘 못 풀었는지. 네. 근데 증명은 저 결론이 안 나왔어. 그럼 잘못된 증명이지. 다시 하면 되잖아. 정의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증명은 결론을 보면서 증명하는 거야. 그 결론이 나오도록 짜깁기 해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짜깁기 해가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더 쉬워하다 보면 답을 아니까 짜깁기만 잘하면 되거든. 소설 쓰면 되네. 그렇지. 근데 그 소설이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되지. 말 돼야 되지. 그렇죠. 이거 말 되네? 괜찮네? 그래서 증명 채점할 때가 제일 짜증나. 너무 많아서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니까. 너무 여러 가지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증명 채점할 때 오류가 많이 일어나. 내가 왜 이렇게 증명했는지를 다 가서 설명해야 돼.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일반적인 증명법을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써 있어. 그러니까 뭐 하게 돼? 그대로 막 연습을 하지. 근데 그걸 외우게 돼. 나중에 뭐 하게 돼? 그 방식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일반적으로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 얘 일반적으로 풀었네. 가 보여. 그럼 채점하는 근거가 뭐야? 일반적으로 풀었습니다. 스타트, 피니시.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거 없는지 확인하면 그냥 바로 점수를 줘. 이해됐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안 따라가는 애들이 문제인 거야. 그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그 연습을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네. 하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어찌됐든 막 논리 진짜 짜깁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든 막 껴맞춰 놓으려고. 네, 너다야.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점수를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두 번째 경우에서가 따로 있어. 천재. 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걸 싫어해. 아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자기만의 명확한 논리로 해석은 하는데 문제는 뭐야? 이걸 아, 네. 뜯어봐야 돼. 음. 얘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그걸 뜯어본다고 해서 설명하기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대학교에서 그거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하는데 통과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돼.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방식을 썼고요. 이것 때문에 이 방식을 썼고요. 얘 때문에 이 방식을 썼고요. 자, 문제 없죠? 문제. 그 채점에서 검수할 때 가서 설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빵점이야. 빵점 받아. 왜? 이해가 안 되거든, 봤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그건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통과는 시켜주지 않을까요? 아니, 점수는 다시 없겠지. 점수는 다시 이제 이거 아니었어가 이제 다시 동그라미 바뀌긴 하겠지. 단지 귀찮은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했으면 그냥 동그라미 바꾸고 끝냈을 걸. 나만의 방식으로 풀었으니까 뭐 하게 돼? 일단은 점수는 주죠. 안 나와. 아 잠깐. 1차 채점 때. 그 뭐 해야 돼? 가가지고 설명. 그지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럼 번거로움이 있는 거야. 거기서 설명 못하면. 그치? 설명 못하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순간 거기서 점수는 그냥 그대로 까이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너네들이 고등학교 때 하는 증명은 뭐야? 평이한 증명이야. 평이한 증명.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대로 따라 써봐야 돼. 따라서 해봐야 돼. 점직선 그 공식. 뭐 공식 증명하는 거든 뭐든. 그럼 요 명제에서도 증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대로 따라서 써봐야 돼. 그러면서 그 방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네가 어느 경지에 가면 너네만의 증명법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그냥 뭐야? 카피. 알겠어? 그 방식을 넘어가면 이제는 그때는 너네만의 증명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 그때는 이제 너네가 수리논술이라고 해서 거기는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증명을 조금 기발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교과 방식의 일반적인 방법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 채점할 때는 그거를 그냥 허투루 보진 않아. 오히려 기발한 애를 더 찾아내지. 이해됐어? 기발하게 써야 돼. 그리고 그 기발한 방식을 요구하는 교수님들도 있어. 이게 보통 기발한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보통은 안 그래. 아 그래요? 보통은 안 근데 그래. 그래서 똑똑한 애들 아니에요? 그 똑똑한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 채점해야 될 게 만장이야. 하고 싶니? 솔직히 하고 싶어? 돈 벌려고 하는데 다들. 그 채점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하고 싶니? 아니죠.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그지? 응. 그래도 일반론을 따라가는 게 옳기는 해. 그걸 벗어나야 돼 있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증명할 때는 반드시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 그럼 따라서 써봐. 그러면 몇 번 써봐. 그날 뭐 하면 돼? 덮어놓고 안 보고 너네가 이제 해보면 되는 거야. 증명의 출발은 카피. 알겠어? 그걸 절대 잊지 마.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야. 서술형도 마찬가지야. 서술형 연습하는 것도 그냥 해설서 그대로 따라서 써보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너무 자세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빼는 거야. 너무 많이 빼가. 뺄 걸 빼야지. 남길 건 남겨놔야 되는데 남길 것도 빼서 그래. 그럼 논리적 비약이 생겨. 그럼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그리고 기호의 부정확성이 들어가면 또 점수가 또 까요. 느는형 또 시작이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서술형도 따라서 써보는 게 원칙인 거야 원래. 근데 그거를 너네가 언제 하고 왔어야 되느냐? 중학교 때. 중2 때까지. 아니 중학교 때 그거였어. 저희 올 객관식. 이게 중2 때 그 서술하는 연습을 하고 왔어야 돼. 중2 때까지. 그 중3 때는 손을 떼는 연습을 했어야 되고. 저희 중3 때 그거 했거든요. 올 서술형 시험 한번 봤거든요. 제가 수학은 96점 이렇게 맞다가 그때 40몇 점 나와가지고 엄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치. 근데 그 교과 과정이 그렇게 편제가 돼 있고 너네들을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몰라. 그게 문제죠. 그렇게 구조를 짜서 고등학교 올려보내야 된다는 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서술형을 막 연습을 시키고 어떤 학교는 안 시키고 막 중구난방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네. 에이 그럼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애들 그런 학교에서도 서술형 잘 쓰는 애들이 있잖아. 그냥 똑똑한. 아이 그건 아니라니까. 그냥 너가 안 한 거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쓰라고 따라서. 그러면 서술형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증명은 더 쉽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이제 고난도 증명이 어려운 거지. 일반적인 증명하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였네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논리가 되게 탄탄해져.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몇 개를 같이 더 볼 건데요. 15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다 적었죠? 네. 뭐 수학 이론이 뭐 별건 없어. 너네가 배우는 게 뭐 얼마나 깊은 이론이겠냐. 저희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명제가 있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한 부등식이 아닌 부등식 ax제곱 2배의 a 빼기 4 x 2a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다. 그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다 이다. 얘가 거짓이래.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걔의 부정은 참이죠. 그럼 쟤를 부정해봐. 저게 0보다 작다. 0보다. 이거고요. 아니 모든 됐니? 실수는 모든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 어떤이 보이면 모든으로 먼저 바꿔라. 부등식이란 문장은 안 변할 거고 얘도 안 변할 거고 0보다 작다 이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참으로 바뀌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포커싱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어떤 부등식 크거나 같다. 됐니? 네. 모든 부등식 작다. 됐어? 자, 부등식은 왜 체크를 할까? 몇 차처럼 생겼어? 2차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이것 때문에 너네가 1학기 때 많이 틀렸잖아. A가 뭐일 수도 있다는 얘기? 0일 수도 있더라. 알겠니? 차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야. 자, A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냥 A 그 X제곱 빼고 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8x 남지 네. 마이너스 2 남지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지. x 값에 따라서 다르지. 그럼 얘가 참이 돼야 되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조건이 돼버린 거야. 맞니 안 맞니? 맞습니다. 그래서 A가 0이면 이 부등식이 조건이 되니까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돼. 0이 아닌 건 확인됐어. 됐어?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나서 가는 거야. 그럼 확인됐으니까 몇 차 부등식이야? 아, 이제 2차 부등식이 됐어. 그럼 2차 함수 개념으로 가서 y는 이라고 쓰면 항상 음수가 나오려면 요거였지. 그래서 무슨 볼로? 위로 볼로. 그렇지? 위로 볼로. 두 번째 무슨 근?
허근.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무슨 수? 양수. 야! 깜짝이야. 음수. 허근이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0보다 작다. 됐냐? 네. 그럼 얘네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A는 음수이면서 판별식 짝수 쓸 거야. 얘 빼고 할 거지. 예. 짝수 판별식 불러줘. A분의 에이! A 마이너스 4 제곱 아파비사. 마이너스 성준아! 네. 성준아 찾을래? 아니 시험 보고 왔으니 진짜 왜 안 돌아가니까요. 자 2차 계산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예. 1차 마이너스 8A 더하기 2A 상수항 여기서만 나와.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항 양수로 바꾸고 네.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면 두근의 바깥쪽이었지. 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근데 A는 무슨 수? 음수. 따라서 얘 탈락? 이거 맞는 거지. 됐냐? 네. 그럼 이 중에서 정수들은 마이너스 9부터 줘. 네. 그럼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9지. 이렇게 썼는데 정수 최대값 마이너스 8이라고 써가지고 또 틀려온다. 이게 되셨어? 포인트 되는 부분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두 실수 XY가 있습니다. 두 조건 P하고 Q가 있네요. X 빼기 1제곱 Y 빼기 2제곱 이퀄 R 제곱.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변수가 새로 나왔으니까 R이 부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 단 R은 무슨 수래? 양수. 그치? R은 양수.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됨이 확인됐어? 네? 무슨 도형이야? 아 원이요 원. 그래 중심 어디? 1,2. 1,2 반지름 R. R 이것 때문에 안감 절대값 R 됐어? 네. 그럼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그럼 원 위에 있는 x, y를 생각하란 얘기지. 자, 그리고 q라는 조건은 뭔지는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뒤에 명제가 뭐냐? 어떤 x, y들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자, 이거는 원 위에 있는 모든 x, y를 말하고 있는 거지. 맞냐? 네. 그럼 Q의 원소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싹 포함한다. 맞아 안 맞아? 참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이란 말이야. 어떤. 모든이야 어떤이야? 모든이야 어떤이야? 어떤이잖아. 어떤이란 말은 모든의 반대말이었잖아. 있기만 하면 됐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P와 Q가 만나도록.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교점이 생기도록. 됐어? 그 뜻이야. 잉? 자 근데 Q라는 애가 조건이 있었구나. 왜 못 봤지? Q는 뭐니? 직선 맞니? 네. 그럼 P하고 Q가 만나도록.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됐어? 그럼 원하고 직선이 만나게 하는 조건이 뭐였냐? 어리 D. D, R 비교해서 D가 R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1,2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불러! 루트
2분의 절대값 1, 2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됐어? 그럼 얘가 r보다 작거나 같도록 그럼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도록 됐니? 네. 자 그랬을 때 r 제곱의 최소값 얼마? 8 됐어? 네. 자 6번으로 가보자. 문제 읽어볼게요. K회사에 신규 채용에 지원하는 세 사람 ABC는 20명의 면접관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면접관은 세 사람 중 두 사람에게만 1점씩을 부여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A는 13점, B는 15점, C는 12점을 받았대. 다음 명제 B에게 1점을 부여한 면접관은 C에게도 1점을 부여했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반례의 개수는 무슨 말이야? 반례 집합의 원소 개수는 됐어? 지금 3명이 있는데 면접관이 몇 명이라고? 세 사람. 진짜? 아니 20명이 면접관. 지원자가 3명이야. A, B, C. 면접관은 몇 명? 20명. 20명. 남독증 있어. 자, 면접관들을 1번, 2번 쭉 가서 20번이라고 부여를 하자. 그랬더니 얘네가 점수를 줬어. 몇 명한테? 2명한테만. 2명한테. 그치? 그럼 얘도 2명한테만 점수를 배열을 줬거든. 그럼 A한테 점수를 준 면접관이 있을 거 아니야. B한테 준 면접관도 있을 거고 C한테 점수를 준 면접관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1번 점수, 2번 점수, 19번 점수, 20번 점수 하고서 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총점은 몇 점이냐? 총점은 몇 점이야? A가 몇 점 줬어? 1점 13점. 1이 몇 점 줬어? 1이 1점 주죠. 총 몇 점 줬냐고? 2점. 아 2점 주죠. 총 2점 준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네들을 다 합친 총점은 몇 점이야? 40점. 40점이 총점 맞니? 네. 그럼 A가 받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얘 총점을 스몰 A, 얘가 받은 총점이 있겠지. 네. 스몰 B, 얘가 받은 총점이 있겠지. 스몰 C. 다 더하면 몇 점이야? 40. 그럼 일단 이 관계가 하나가 잡혔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A가 몇 점 받았다고? 13점. B는 몇 점 받았다고? 15점. C는 몇 점 받았다고? 12점. 그럼 여기에 점수를 만약에 1씩 기록했다면 여기 채워진 칸수가 몇 칸이야? 13칸. 그치? 1이 적힌 칸수가 13칸이지. 여기는 몇 칸? 15칸. 15칸. C에는 몇 칸? 12칸. 12칸이 돼 있겠지. 자, 이제 명제가 뭐였어? B에게 1점을 부여한 면접관은 B에게 1점을 부여한 몇 명은? 15명은 어디에다가? C에다. C에다가 1점을 부여했다. 즉 B와 C에 동시에 점수를 부여했다. 가 거짓이.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보이는 발레. 반례는 이 논리 구조의 반대가 뭐예요? B랑 C를 같이. B랑 A를 줬다.
B에게 점수를 준 면접관은 C에게도 점수를 줬다가 거짓인 거는 B에게 점수를 준 면접관이 네. 세개 아니야? A에게 줬다. 점수를 준 거지. 네. 두 명한테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됐어? 그럼 A하고 B에 동시에 점수를 준 면접관이 몇 명이냐? 그걸 묻는 거지. 몇 명일까? 13명. 왜? A가 13명. 우와. 그러니까 면접관이 준 그룹은 A하고 B에다가 준 면접관이 있을 거고 B하고 C에다가 점수를 준 면접관이 있을 거고 A하고 C에다가 점수를 준 면접관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방금 논리대로 가봐. 지금 B에다가 A, B에다가 점수를 준 면접관이 몇 명이라고? 13명. 13명? 왜 에이스는 없냐? 그럼 얘는 몇 명인 거야? 2명. 아니 모르는데 한 1명 2명. 그럼 얘는 12명인 거야? 아, 방금 논리대로 가면 아. B가 15명인데 A가 13명이니까 얘네 동시에 준 면접관은 13이라며. 얘가 13이니까 그럼 얘네 둘 B, C에 동시에 준 면접관은 C가 12이니까 12 아니야. 바보냐? 그럼 A, C는 12인가? 그럼 면접관이 몇 명이야? 37명. 오, 37명이 늘었어. 왜 무슨 소리? 가상의 면접관을 막 등장을 시켜. 신기하잖아. 재밌는. 자, 다시 봐. A, B에 동시에 점수를 준 면접관이 X명이라고 하자. B, C에 점수를 준 면접관은 Y명. A, C에 점수 준 면접관은 Z명이라고 해보자. 얘네들 더하면 몇 명일까? 몇 명일까? 20. 네, 그죠. 면접관 수죠? 20명이죠? 순간 40에서 뭔 소리? 나 놀래키지 마. 자, A가 누구누구한테 점수 받았어? 몇 명한테 점수 받았어? 네? 아 A, B랑 A, C한테 점수. 그지? 네. X명한테 점수 받았고 Y명한테 점수 받았지. 네. 그럼 A가 받은 점수는 네. X 더하기 Z. X 더하기 Z 아니야? 맞아요. 이게 몇 점이라고? 13. B가 받은 점수는 누구누구한테 받았어? B, C, A, C니까 Y 더하기 Z. X도 어디 봐 지금. 아나 진짜 X 더하기 Y. 근데 B가 받은 총점은 몇 점이니까? 15. C가 받은 점수는 누구누구 맞니? 네. 몇 점이니까? 12.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오. 싹 더하는 거지. 네. 근데 그럼 결국에는 X 2개, Y 2개, Z 2개 맞아? 네. 싹 더하면 40. 40이었지. 그럼 2로 나누면 20. 20이었지. 네. X 더하기 Z가 13이야. Y 얼마야? 7. Y가 7이야. X 얼마야? 8. Y가 7이야. Z 얼마야? 5. 이해됐어? 네. 그럼 면접관이 잡히지. 네. 8, 7, 5 맞아? 됐어? 네. 자, 아까 뭐 고른다고 그랬어? 8. 발예. 누구누구 선택하는? AB. A, B 선택한 면접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몇 명? 8명. 어허. 됐냐? 네. 저 논리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냥 막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그 부정하고 여러 가지 논리 관계를 통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유형 다지기를 보시면요. 아까 10번까지 푸셨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냐? 몇 개 없네. 아유 16번? 얼마 없는 거예요. 아까 10번까지 했잖아. 그렇죠. 6문제밖에 없는 거잖아. 신난다. 행복하다. 신나지? 재미나지? 진짜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치? 자, 일단 4문제만 풀어. 14번까지. 16번까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아예. 뭐 2단이 생길 수도 있고 3단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일단 1, 2, 3, 4 4문제만.